고1 내신 신사고편 성난기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난기계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아직 몰라요. 자, 갈래 보면 희곡입니다. 연극이라고요. 단막극 되어 있네요. 짧은 연극 이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재를 보시겠습니다. 비인간적인 현대인의 삶을 제재로 사용했다는 것은 이 내용 속에 비인간적인 현대인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격, 사실주의적, 세태 비판적 되어 있는데 사실주의적 뭐라고요?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요. 그 보여준 현상을 뭐한다? 비판한다. 그런 연극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 배경 1950년대고요. 공간적 배경은 병원의 과장실입니다. 그 다음 특징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립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읽으면서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인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대립되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정한 현대인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묘사했다. 자, 여기서 비정한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은 아까 제재에서 비인간적인 현대인의 모습과 동일한 거. 그러면 냉소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그것을 비판한다가 되는 겁니다. 냉소적이 뭐냐면 비웃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판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단순한 구성과 사건을 통해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단순한 구성이라는 것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대립된 구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주제를 드러내느냐?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의 인간성 상실과 회복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측해 볼까요? 인간성 상실이 드러나는 게 전반부고요. 그 다음에 인간성이 회복되는 게 후반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준으로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인간성이 상실되어서 회복까지 가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준 잡아서 읽어내면 여러분들 시험 대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 역시 PPT 화면을 그렇게 구성했으니까 여러분들 읽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종류가 뭐라고 했죠? 희곡이잖아요. 희곡의 요소 중에 해설, 지시, 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해설의 부분인데요. 해설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요. 인물과 그 다음에 무대 장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땡땡 종합병원 폐외과 과장실 장소죠. 정면 벽 우측에 밖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문의 5분의 1은 두꺼운 반투명 유리가 끼어 있고 검은 페인트로 과장실이라는 세 글자가 쓰여 있다. 과장실이라는 무대 장치, 장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좌측에는 진찰용 침대와 흰 광목으로 된 칸막이 커튼, 좌편 벽엔 두 개의 유리창이 남쪽으로 향하여 있어. 여기까지 똑같이 무대 해설이죠. 그 다음 보세요. 하마터면 음침하게 될 뻔한 이 방이 환한 햇볕을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한 줄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가 뭘 읽을 수 있냐면요. 자, 음침하게 될 뻔한 이 방이라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어떤 의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환한 햇빛을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떤 긍정적 의미를 우리한테 작가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 줄로. 자, 이 이야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고 그랬죠. 상실과 회복으로 나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부정적은 전반부, 인간성 상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성 상실로 끝날 뻔한 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거라고 한 줄이 들어간 겁니다. 제 예상에는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배경은요.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양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인식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방 전체는 청결하다는 장점을 제하면 단조하고 냉랭하여 일말에 음산한 공기가 떠돌고 있다. 방의 분위기죠. 여기에 냉랭하다, 차갑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에 있는 인물들은요, 성격이 어떻다? 냉랭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막이 오르면 양회기가 흰 가운에 소매를 걷어붙이며 우편 문을 열고 등장되어 있습니다. 양회기 딱 보니까 의사라는 게 드러났죠. 그러면 이 방의 주인이겠네요. 그러면 이 방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단조하고 냉랭하다. 그러면 추측컨대 양회기의 성격은 단조하고 냉랭할 겁니다. 그 다음 그 뒤에 간호사 정금숙과 환자 김인옥이 따라 나온다. 지금 해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앞 장면은 무대 장치 설명했죠. 무대 설명했죠. 여기에서는 등장인물 설명,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양회기의 흰 피부와 흐릿한 키는 흔한 외국 신사에서 받은 세련됨과 과학자가 지니는 냉담성을 동시에 발산하고 있다. 양회기에 대한 정보죠. 세련됨이라고요. 그런데 냉담성을 발산하고 있다. 무엇과 연결됩니까? 방의 냉랭한 분위기. 그의 성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인옥의 헝클어진 옷 맵시와 핏기 없는 안색은 첫눈에도 그녀가 중환자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중환자, 굉장히 상태 안 좋은 환자죠. 양회기가 세면 들어가서 손을 씻는 동안 금숙 간호사는 수건을 펴든 채로 우편에 서 있고 인옥은 힘없이 무대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는다. 그녀의 표정은 비애보다는 차라리 어떤 신앙적인 절실한 욕망이 감돌고 있다. 인옥에 대한 정보죠. 인옥은 중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환자에게 절실한 욕망은 뭘까요? 하나밖에 없죠. 살고자 하는 마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설이 인물에 대해서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폐전문외과 의사인 양회기는 폐질환을 앓고 있는 김인옥으로부터 수술을 요청받지만 병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며 거절한다.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들, 회기가 누구라고요? 의사입니다. 의사는 뭐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아픈 사람을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거절해버립니다. 그런데 너무 안 좋으면 실제 의사들이 수술해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인옥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한다며 수술을 간청하지만 회기는 수술 결과가 나쁠 경우 받을 원망과 책임감을 의식하여 냉정하게 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양회기가 수술을 거절하는 이유는 책임지기 싫다라는 겁니다. 책임지기 싫어서 중환자의 수술 요청을 거절하는 것을 보니까 이 양회기가 바로 비인간적인 사람이다. 비인간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짚을 수 있다면 인옥이 살고자 하는 이유는 뭐?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이 여자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살아야 된다 라는데도 불구하고 싫어, no,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띠끼, 비인간적인 놈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회기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 과정을요 반드시
이노 선생님 간청하는 거죠. 회기 조소하는 태도로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줌으로써 기쁘게 해주겠다거나 사회를 위해 선심 쓰겠다는 생각은 없소. 나도 이 병원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고용인이니까 백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뭘 설명할 거냐 하면요. 여기 괄호에 있는 조소하는 태도로 이걸 설명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뭐냐? 지시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희곡에서 지시문은 뭐냐면 작가가 배우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무엇을 명령하느냐? 행동이나 표정, 그 인물의 정서를 이 괄호 속에 넣어놓고 이렇게 연기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배우는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내용이 뭡니까? 조소하는 태도로 비웃는다라는 거죠. 누구를요? 인옥을요. 의사가 아픈 인옥을, 환자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면이 뭐겠습니까? 비인간적이죠. 아픈 환자를 의사가 비웃으니까요. 그리고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는 단순히 무엇이다. 자기에게 있어서 직업일 뿐이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그런 의사로서의 사명감은 단 1도 없다. 나는 냉정한 직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옥이 다시 애원하며 그러니 수술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하니까 회기 냉정하게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에 손 안 대는 성질이요. 자신 없어요. 당신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책임지기 싫어요. 라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한테요. 냉정하게요. 인옥, 환자가 죽어가도 말씀이세요?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순 없어. 다른 말로 책임지기 싫다. 이 말인 거죠.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인옥이 선생님 또 이렇게 부릅니다. 회기가 대기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죠. 그렇지 않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희곡 전반 다 보면요. 인옥은 담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예요. 담배 공장에서 뭘 하느냐? 담배 가게 담배 몇 개 들어가죠? 20개비. 20개비를 이렇게 넣는 노동자예요. 그런데 이 인옥이 담배를 이렇게 넣으면서 이거 피는 사람 되게 건강에 안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작가는요. 바로 회기의 비인간적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다른 말로 뭘까요? 인간성 상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놈이, 죄송합니다. 이런 인물이 어떻게 변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선생님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계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회기를 의미하죠. 기계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이 기계가 상징하는 건 뭘까요? 비인간성이죠. 그 비인간적인 모습을 뭐 하는 겁니까? 칭찬하겠습니까? 비판하는 겁니까? 바로 비판하는 거죠. 이때 금숙 표정이 크게 동요된다. 회기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아까는 대놓고 냉정하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시선을 마주치기가 좀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시선을 돌리면서 직업이란 사람을 기계로 만들게 마련이죠. 대개 손처럼 그리고 내 손처럼 이제는 눈물도 말라버린 표정으로 그렇다고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음까지 기계가 된 사람은 누굴까요? 회기죠. 비인간적인 인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 없잖아요 라는 것은 회기를 또 칭찬이 아니라 비판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서서히 일어서며 어두운 공장에서 담배 개비를 20개씩 집어넣는 것은 내 손이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어린 것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고 살려고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어린 것, 자식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회귀가 수술해 주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의 비인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약간 감동되며 뭐죠?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는 뭡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좀 지나쳤는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댁이 죽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좋은 약을 소개해 드릴 테니 써보세요. 수술 대신 약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녹이 혼잣말처럼 알맹이는 어찌됐든 포장만 그럴싸하게 꿈이란 말이군요. 늘 듣던 얘기지. 이에 대해서 끝까지 다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약간 난처해하며 그런 뜻이 아니라,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지시문의 내용은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 감동된다는 것은 감정이 변화됐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난처해하기까지도 하는 거죠. 지금 이거 무엇을 보여준다?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인물이 인간성을 회복해가는 초기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좋은 약을 소개해 주니까 포장만 그럴싸하게 꿈이라는 말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좋은 약과 포장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즉,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수술이라는 근본적인 치료는 하지 않고 약이라는 임시 방편을 제시하는 회귀에 대한 비판이 되는 겁니다. 수술해주지, 약 준다고 될까? 난 중환자인데,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녹은 사라집니다. 나가버리죠. 그 다음 보세요. 회귀는 걷잡을 수 없는 허무감과 자책심에 사로잡혀 이녹이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다 보다 말고 돌아서 제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사뿐히 앉는 것도 아니고 주저앉는다라는 거죠. 인물의 행위를 통해서 심리와 연결시켜 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말 허무감과 자책감, 이거 내적 갈등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소설에서 인물이 정서 변화할 때 어떤 내적 과정을 겪기 전과 내적 과정을 겪고 나서 어떻게 바뀐가? 완전히 바뀌죠. 좋은 방향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 알고 있죠? 이 뒤에 어떻게 될까요? 인간성을 상실했던 인간성이 회복되는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갈아 피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심란하니까 피는 거예요. 매우 난처한 표정인 금숙은 책상 위 서류를 뒤적이면서 시선은 회귀에게 쏟고 있다. 자, 금숙 선생님 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뜬금없이 별명 얘기입니다. 회귀, 아니 내게도 별명이 있나? 그럼요. 그래 뭔데? 머리는 사람이고 손은 기계인 20세기, 요가 아닙니다. 20세기의 스핑크스. 여기 20세기 스핑크스. 옛날 스핑크스는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짐승이었잖아요. 여기 스핑크스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20세기 스핑크스라는 것 역시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스핑크스는 머리는 사람, 즉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몸이 짐승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이거의 의미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는 있지만 손은 기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손이 기계처럼 일 처리를 잘 한다. 즉, 수술 능력, 의사로서 수술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 하나랑요,
그 다음에 기계라는 거죠. 즉 인간적인 면을 찾을 수 없다. 즉 비인간적인 면을 비판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별명을 회귀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얼마 후 이녹의 남편인 상현이 회귀를 찾아온다. 자,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거절당한 남편이 찾아왔으면 일반적 다음 장면이 뭐냐면요. 제가 알고 있는 영화에서는 다 때려 부숩니다. 살려내! 내 아내 살려내!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그는 회귀가 이녹의 수술을 거절했다는 말에 안심합니다. 엥? 이건 또 무슨 상황이냐? 성공 가능성이 낮은 수술을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든다며 폐 수술을 해주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상한 장면이 제시됩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아픈데 아내의 수술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안심하는 이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람일까요? 부정적인 사람일까요? 부정적인 사람. 이 사람 역시 뭐가 되느냐? 비인간적인 면을 갖춘 나쁜 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회귀 좀 전에 앞장면까지 뭐였습니까? 비인간적인 면을 갖춘 인간성 상실한 사람. 상현 역시 인간성 상실한 사람입니다. 나쁜 놈 둘이서 인간적이지 않은 놈 둘이서 만난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무엇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용히나 위험 있게 그렇지만 내버려두면 부인께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아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현 냉혹하게 비인간적인 놈이라고요. 별 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다. 참 무책임하죠.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회기 이에 대해서 뭉클 불쾌감이 솟으며 상현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런데 웃깁니다. 아까 수술 누가 거절했죠? 회귀가 거절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현이 전반부의 회귀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회귀가 화가 난 겁니다. 자기랑 똑같은 놈한테 화가 난 거예요. 완전히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만났을 때 화가 납니다. 아니 그럼 부인이 죽어도 괜찮다는 말이요. 상현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대로 두는 게죠. 그 돈 있으면 어린 것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무책임하면서 이기적이기까지 합니다. 회귀 그 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너무 심하지 않소? 라고 하니까 반항적으로 심한 건 아내죠.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을 합니까? 그것도 공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돈 쓰고 저 죽고 하면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고? 되게 이기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외치고, 그러니까 좋은 말로 외친 거죠. 실제였다면 강아지야! 이렇게 나왔겠죠.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소! 라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살인은 주의하세요. 실제 죽이는 게 아니라 칼로 이렇게 막 하거나 총을 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아내를 방치하는 것은 살인이나 다름없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수술을 거절했던 회귀의 모습과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상현은 계속해서 이기적, 비인간적인 모습. 회귀는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불쾌감, 노골적, 이제 외치기까지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과정을 보여준다고. 인간성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이렇게 심리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후반부입니다. 인간성 상실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인간성이 회복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인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상현을 통해서 회귀가 인간성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겁니다.
획이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며 정간호사, 예, 아까 그 환자 주소 알지? 접수를 보면 좋아. 그럼 속달 우편으로 보내요. 속달이 뭐냐면 빨리 가는 겁니다. 빨리 편지 써 라는 거죠. 예, 수술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이런 뜻이 담긴 편지를 빨리 보내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술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속달 우편과 이 말의 뜻은 바로 회기의 인간성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인간성을 회복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급습 놀란 표정을 아니 그렇지만 속삭이듯 자신 있어. 그 대신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것 잊지 마. 이러면서 의욕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빙그레 웃으며 선생님 웬일일까요? 자, 이거 비웃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좀 긍정적인 웃음이에요. 아까 그 차갑던 사람이 이제 따뜻한 사람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서 이렇게 웃는 겁니다. 쪼개는 거 아니에요. 자, 회기 가볍게 웃으며 이번 환자는 꼭 살려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군. 의사로서 자세를 갖춰버린 거죠. 인간성이 확실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왜요? 분노를 띠며 그 친구에게 살해당할 바엔 내가 맡아서 살리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친구에게 살해당한다. 그 친구가 누군데요? 상현요. 그런데 상현이 진짜 죽이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상현에게 맡겨두면 방치되고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금숙 힐끗 쳐다보면 기계가 노하셨네요. 이렇게 되어 있죠. 출제 100%입니다. 이거 의미 조금 있다가 잔소리 말고 편지 어서 써. 예.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부분에 기계 나왔고요. 후반부에 기계가 노하셨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계는 아까 뭐라고 했죠? 회계의 비인간적인 면을 드러낸다고 했고 이거는 인간성 상실한 회계에 대한 비판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밑에는 이 기계가 노하셨대요. 노했다라는 것은 반대의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바로 상실됐던 인간성을 뭐 하겠다? 회복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회기는 상현이 두고 간 담배값을 발견하자 담배 한 개비를 빼더니 물끄러미 바라본다. 지 담배 피는 게 아니고 남의 담배 피고 있습니다. 혼자 소리로 담배는 포장도 중요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지. 금수 그 담배만은 진짜겠지요? 공장에서 직접 나왔으니까 회기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배는 포장도 중요하지만 알맹이가 좋아야지. 이거의 상징적인 의미, 담배를 인간으로 대치시켜 보고요. 포장이라는 것은 겉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알맹이는 무엇이 되느냐? 바로 인간성, 인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즉 인간은 뭐가 좋아야 된다? 인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포장, 앞에도 포장이 나왔죠. 그 앞에 나왔던 전반부에 나왔던 포장은 좋은 약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임시 방편요. 근데 여기서 포장은 인간의 겉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담배만은 진짜겠지요? 라고 했습니다. 이 담배가 누구 담배인데요? 상현의 담배예요. 담배만은 진짜다 라는 것은 그 담배의 진짜 주의 상현은 어떻다? 가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반부에
회기와 누가 만나죠? 인옥이 만납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요, 회기와 상현이 만납니다. 이때 회기와 이때 회기는 완전히 다르죠. 이때 회기는 인간성 상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이때 상현이 인간성 상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인간성이 상실된 상현을 통해서 회기는 인간성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눴을 때 전반부에 인옥의 부탁을 회기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성이 상실된 모습. 그 다음에 후반부 어떻습니까? 인옥의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죠. 누구를 통해서? 상현의 태도에 분노를 느끼면서요. 그러면 인간성이 회복된 모습이다 라는 것. 그 다음에 기계와 성난기계. 기계는 인간미를 상실한 비인간적인 회기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면, 성난기계는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낸 인간성 회복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난기계라는 제목은 상실된 인간성의 회복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같으면 여기서 제가 끊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인물의 유형이라면서 소설할 때 배웠을 거예요. 이 인물의 유형에는 평면적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체적 인물이 있습니다. 평면적 인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 이야기의 처음과 그 다음에 끝에 나타나는 인물의 성격이요, 변화하지 않습니다. 입체적 인물이라는 것은 이야기의 처음의 성격이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변화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인물을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회기는 평면적 인물이겠습니까? 입체적 인물이겠습니까? 바로 회기는 입체적 인물이 되는 거죠. 왜? 인간성이 상실된 상태에서 인간성이 회복된 상태로 이야기가 마무리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변했죠. 따라서 회기는 입체적 인물이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성난기계 살펴봤습니다.